우리가 살아갈 때에 싸움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생기죠. 싸움이 나는 경우를 피해가는 방법이 사실상 제일 좋은 치안 혹은 나의 디펜스 방어 방법이죠. 전략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싸움이 나는 경우는요,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1은 고사하고 1대3, 1대5까지도 간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거리가 너무 좁혀 있으면 안 돼요. 1대 다수의 싸움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발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릴 수 있는 거리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한 발짝만 움직여도 나는 한 발짝 뒤로 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시비가 붙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손발을 쓸 수 있는 거리에서 벗어나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 세계의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이 나쁜 말로 하면 객기를 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자신이 없으면 괜히 자존심을 내세워서 객기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객기를 부리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절권도를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지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절권도 계열이 이제 홀그넷 계열, 제가 홀그넷 계열에서 이제 했지만 오리지널 절권도 계열도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짝퉁 계열이라고 하는 김윤 계열, 장혁이라는 그 영화배우가 보여줬던 그쪽 계열의 절권도를 처음 배웠었을 때에 저는 이 개념을 몰랐어요. 왜냐면 이소룡의 개념 컨셉을 계승받는다는 거는 사실상은 이소룡이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는 정통적인 그 사람, 진짜 말 그대로 배워본 사람, 이소룡한테 배워본 사람들의 제자들이 배우고 익히고 확장했을 때의 그 개념이 더 정확한데, 그 계열이 아닌 이상한 속된 말로 짝퉁이나 가짜 같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시비가 붙었을 때 턱을 맞아가지고 쓰러져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복싱의 개념도 없었고 그냥 이소룡을 흉내내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혁이 하는 그런 것들 흉내내서 했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몸소 체험한 다음에 실제로 오리지널을 겪어서 컨셉적으로 홀그넷 계열로 이제 제가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된 겁니다. 어제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붙었을 때는 정말 자신이 힘이 너무 좋고 확실한 그거일 때만 해야 되고, 설사 그렇게 자신이 힘이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얕잡아보다는 자기가 큰 코 다치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길거리에서의 치안 상태는요, 심판이 있어서 심판이 그거를 책임져 주거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는 그냥 무법이에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내가 주먹 믿고 키가 조그마하다고 상대방이 등치가 작다고 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거나 다른 흉기를 꺼낸다면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완전히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거리 싸움에서 분명히 거리를 둬야 되고 상대방을 주의 깊게 이제 상대방을 살펴야 된다. 상대방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상대방이 가슴가에 손을 넣는다든지 뭔가 무엇을 흉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당장 도망가야 되겠죠. 최후의 수단에서는 당연히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의자나 또 다른 어떤 막을 수 있는 나무까지 넘어서 두꺼운 마포자루라든지 빗자루라든지 그런 걸 구해서라도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냥 영화에서 봤던 혹은 태권도, 주짓수 이런 단순한 것만 보고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에게 얕잡아서 공격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절권도의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수와의 싸움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둬라. 발차기 혹은 흉기를 휘두르고 있으면 거리에서 약간 벗어나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도 뒤로 계속 물러나서 경고를 해야 돼요.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더욱이 안 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냥 바로 뒤를 보이면서 도망가면 안 되고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내가 도망갈 자리를 그들과 얘기하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싸움이 붙기 시작하면은 절대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돼요. 다수의 사람들과 싸울 때 내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전략적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난다면 싸움을 첫째 피하는 것 중요하고 때로는 도망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거를 거리와 가운데 들어가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예로 우리 스태프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둘이 있었을 때에 둘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있을 때 가운데 들어오면 나는 그날 속된 말로 초상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고 내가 어디 맞을지 모르고 어디 때릴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막 때려요. 그죠? 특히 헤드헌터 머리만 때리고 턱을 때려 잘못 맞으면 그냥 쓰러질 때 머리를 박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들어가시고 만약에 이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다면 둘이 올 때에 한쪽 슬라이드 빠져요. 어떻게 했죠?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이 아니죠. 만약에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낭심을 때리고 어떻게 될까요? 낭심 때린 다음에 이 사람을 잡아야 돼요. 목을 잡든지 머리를 잡든지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때려고 들어왔을 때에 낭심을 때린 다음에 그대로 박치기로 이걸 하겠죠. 너무 잔인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우선은 컨셉 부분에서 개념 부분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왔을 때에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내가 제압하는지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상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들어오면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권에서 조인아웃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사람들은 절권도가 뭐예요? 스포츠 개념에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건 슬개골, 무릎관절, 그 다음에 낭심, 눈, 그 다음에 코, 눈알, 물어뜯는 거, 칼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총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절권도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 하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무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나의 능력이나 모든 부분이 상대편의 능력에 무너지면 밀리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서 절권도가 이런 컨셉,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무술이 최고다, 어떤 스포츠가 최고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권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크라브마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라브마는 이런 개념이 상대방이 1대1로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은 자꾸 낭심을 차고 이런 박치를 받는 이런 개념인데 문제는 뭐냐면 크라브마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고 날 들고 왔을 때 그 사람을 견디고 그 사람을 밀어내는 연습을 하는데 일반 여성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성이 다수의 남자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걸 혼자서 힘으로 버틸 수가 있나요? 그거는 전문 훈련된 힘 좋은 그런 남성들 어떻게 보면 뭐죠? 헬스볼 같은 그런 파워풀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그 일대 다수의 힘을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인아웃 들어갔다 나오는 걸 잘해야 된다. 해서 내가 도망갈 위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컨셉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들어와서 때리고 빠져야 돼요. 지금 들어왔죠? 조인 보고 빠져서 가든지 아니면 때리고 이쪽을 빠져서 상대방을 제압해서 때리면서 다른 상대가 다가오는 것을 방어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상대방 날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난 이 사람을 계속 때리면서 막으세요. 이런 개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1인을 먼저 제압할 수 있는 그쵸? 공격이 루트가 정확해야 되고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는 절군도는 어떤 연습을 하냐면 천천히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를 주먹을 이렇게 막 휘두르는 거를 천천히 아주 슬로우하게 연습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디를 때리고 어디를 공격해야 된다는 개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먹을 천천히 보면 지금 때리고 그렇죠? 이렇게 때리고 지금 박는 연습을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해서 그 느낌을 먼저 익힌 다음에 이미지네이션을 계속 돌려서 본인 스스로가 적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싸움과 싸웠을 때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지네이션 해가지고 그나마 트레이닝할 수 있는 방법이 적군도에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겪을 때는 이렇게 연습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한 번도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 실제로는 가능할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치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는 걸 알고 항상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